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다글다글 소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LA로 같이 출장 겸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 이번 주 비혼세는 제가 갔다 온 LA 여행기, 실시간 여행기, 최대한 현장에 있는 소리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으면 같이 담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대낮에 나와 있고요. 다행히 가는 비행기는 낮이어가지고 아침에 좀 여유롭게 나와서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 벨트 끄시등이 꺼질 때까지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그동안 화장실 사용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for your safety, please remain seated until the seatbelt sign has been turned off. Also, please refrain from using the lavatory. Thank you. 네,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비행기 기내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내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했다가는 너무 조용한 가운데서 누가 봐도 너무나 공개방송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지금 놀러 간 게 아니라 출장으로 간 거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굉장한 관종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현장감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민폐는 끼치기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는 좀 현장음을 따로 녹음을 해왔고, 지금은 돌아와서 녹음을 집에서 해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배경음악은 기내이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방송이 송출되는 자정이 되기 5시간 전에 7시 18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18분부터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가 녹음기 사용법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숙지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 음악 감독님 겸 음향 감독님인 다미안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제가 좀만 더 녹음을 잘했다면 덜 거슬렸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갔던 한도 내에서는 거슬리지 않게 많이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출장에서 저희 팀이 타고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비행기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에어프레미아라는 거를 타봤어요. 이게 저비용항공사로 좀 뭐랄까 저가항공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대신에 일반 이코노미보다 자리는 조금씩 더 넓고 그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타보는 거라서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좌석이 편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도 일반 이코노미보다 좌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했었고, 그리고 새로 이제 뭐 설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터치스크린, 터치감도 다른 항공사보다는 저한테는 되게 좋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다 이제 333 이제 3개씩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10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10원 한 장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저희 팀 역시도 제가 비혼세를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팀원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전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내 돈 내산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가 자기 돈 내고 산 비행기의 후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3개씩 이렇게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 선배 언니랑 약간 비행기 뒤쪽에 양쪽으로 우리가 앉게 되면 그 가운데 굳이 통로 중에서도 굳이 껴서 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좌석 지정을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에 많이 타서 비행기 전체가 완전 만석이었어가지고 그런 일은 있지 않아서 그거는 좀 아쉬웠는데, 그만큼 좀 메리트가 많아서 요즘에 인기가 많은 항공사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타실 분들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아무래도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기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게 굉장히 수가 많이 작아요. 영화도 되게 많이 적었고 TV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는 게
그 저장돼 있는 TV쇼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또 검색했다가 듣고 가가지고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다른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핸드폰에 많이 좀 다운받아서 갔던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모르고 탔다면은 좀 당황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좀 검색이나 이런 걸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물과 커피 빼고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맥주, 와인 그리고 뭐 가끔은 칵테일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이런 기내에서 음료나 이런 걸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데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그 미국 노선은 저비용항공사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모르지만 태국이나 일본 이럴 때 갈 때는 지금은 조금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갈 때는 뭐 이런 조그만한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돈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장거리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도 이거를 알아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라운지 사용이 가능한 게 있었어요. 거기를 저랑 이제 선배랑 후배랑 같이 가가지고 저희는 거기서 모자람 없이 그래도 맥주를 먹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내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푸지게 먹었습니다. 거의 뭐 생맥주 한 5-6개 먹은 것 같고요. 그래서 와인이고 뭐고 뭐 라운지에서 털만큼 털었다 아쉬움 없이 털었고 항상 평소에는 먹지도 않으면서 괜히 라운지 가면은 먹는 그런 뭐 짜장범벅 이런 거 사실 평소에 잘 먹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왠지 좀 라운지에 가면 다른 좋은 요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컵라면은 다 털어줘야 된다. 좀 그랜드 슬램을 해야 된다. 트리플 크라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는 짜장범벅 안 먹고 2개 먹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신라면, 튀김우동, 짜장범벅 3개 있으면 3종을 다 먹고 또 워낙 대식 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먹으면서 이것도 먹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타실 분들은 미리미리 먹고 오는 게 좋다. 음식은 나와요. 밥은 나오는데 술은 안 나오기 때문에 먹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카드가 스카이허브 라운지가 이용이 가능해서 스카이허브 라운지 이용을 했는데 그 선배하고 후배한테 라운지 되는 카드가 제휴카드가 없었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라운지 되는 카드를 많이 썼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여행이 확 줄어들면서 같은 연회비를 낼 거면은 다른 걸로 이제 선택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만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갖고 있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더 라운지라는 어플을 받아서 거기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굳이 어플 할인을 받아서 갔는데 입구에 가보니까 갖고 있는 그 카드사에 따라서 그냥 유료로 결제를 하더라도 동반 1위는 좀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알았으면 어플보다 이게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2명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걸 1명이 결제하는 시기였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라운지라는 어플도 추천인데 근데 카드사에 따라서 직접 결제하면 혜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갈 인원수랑 이런 걸 따져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추천하고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면세점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3시간 전까지는 어플로 결제도 할 수 있고 할인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행하러 갈 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그냥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살 거였던 것들은 면세점에서 되게 많이 구입해서 가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은 되게 비싼 뭐 백화점 1층 화장품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립글로스가 떨어져서 안 그래도 사야지 하던 차에 그냥 아예 면세점으로 해가지고 립글로스를 어플로 사서 이제 공항 출국장에서 수령해서 가는 걸로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사니까는 하나에 뭐 얼마더라? 뭐 한 5,000원 선으로 그냥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저렴이 중에서도 좋은 것들 많아가지고 나갈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는 것들도 있어요. 샴푸린스 같은 것도 원래도 샀어야 된다 하던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살 때도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상공에 있는 버전일 때 팁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목베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람 부는 거를 늘 썼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훅 불어서 하는 걸 썼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일 편하기는 편한데 이게 기압 차이에 따라서 이게 팽창하는 게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냥 그 이륙할 때 이렇게 불어놨다가 나중에 상공에서 터질 것 같을 때도 있고, 위에서 불어놓으면은 나중에 약간 그 고도가 바뀔 때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무겁더라도 제가 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시가드라는 그 목베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예 목베개 형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각이 아예 딱 나와 있는 그런 라텍스 베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이거 처음 썼는데 사놓고 계속 안 쓰다가 사실 선물용으로 샀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몇 년 전에 선물 못한 걸 그냥 묵혀놓고 있었거든요. 그거 이번에 썼는데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목 쓰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좀 빵빵해가지고 갖고 탈 때는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짐이 그렇게 사실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탔는데 너무너무 편했기 때문에 네, 진짜 매매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안 타보신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정보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슬리퍼나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이어폰은 지급이 되고요. 담요도 지급해 주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기내식 아니겠습니까? 기내식 굉장히 중요한데, 갈 때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LA로 갈 때는 돼지고기 요리랑 치킨 요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약간 토마토 소스 있는 치킨 요리를 선택했는데 뭐 그럭저럭 맛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치킨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고를 수가 없었어요. 둘 중에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치킨 요리로 해서 먹었고, 갈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때 약간 제육볶음 같은 거랑 감자에 뭐였지? 하여튼 뭐 약간 서양식 요리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제육이 더 맛있다는 얘기는 이전에 들었어요. 같이 먹었던 선배도 제육볶음 비슷한 거 나왔는데 맛있었다라고 했고, 근데 저는 그때도 닭을 먹고 올 때도 닭을 먹었나 봐요. 그냥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사실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기내식 맛없는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뭐 나쁜 얘기니까 항공사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생에서 한 번 외항사에서 와 여기 기내식 진짜 맛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한 번 있었고, 그거 말고는 맛없는 것도 특별히 없었지만 저는 에어프레미아 나쁘지 않았어요. 다 맛있었고, 그리고 특히 돌아올 때 줬던 게 스크램블 에그 요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먹을 때 흰살 생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거 거기다가 약간 소스 있고 옆에 으깬 감자 같은 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비빔밥 같은 것도 나오고 한식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원래 한식 매니아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 올 때 한식 선택을 안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잘 먹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기내식이 항상 약간 튀김 같은 게 아니고 약간 찐 요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스크램블 에그도 조금 그런 느낌이고, 뭐 그 생선 익힌 것도 결국은 생선을 넣어가지고 그냥 스팀 같은 걸로 쪄서 조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바쁘거나 이럴 때 해봐도 좋겠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산 소비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실리만에서 나오는 찜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냥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냄비 모양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뚜껑도 그냥 냄비 뚜껑처럼 돼 있는데 그걸로 진짜 온갖 걸 다 찔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계란찜 광인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아침에 정원이가 항상 화식을 먹는데 정원이 식단도 거기다가 이제 냉동실에 그 채소 갈아가지고 이런 이유식 큐브 같은 데다가 얼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땡땡 넣고 뭐 오리가슴살 넣고 해가지고 딱 2분 돌리면은 막 뜨겁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뜨겁게 데펴지면 거기다가 메추리알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은 메추리알이 호로록 익어서 그렇게 해서 밥을 항상 주는데, 약간 이거를 뭔가 데울 때나 계란찜에만 쓰지 말고 평소에도 그냥 원재료를 다 때려 넣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봐야겠다. 그러면은 왠지 재료 본연의 맛도 잘 살 것 같고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기내식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되게 소스랑 배합 잘 해서 잘 찌기만 해도 맛있네? 그리고 물론 뭐 찌기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 같은 요리 알못은 그냥 어쨌든 튀긴 것은 아니다 라는 것만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서 되게 맛있었고요. 잘 먹었고, 특히 흰살 생선 요리 되게 맛있었습니다. 나중에 타시게 되면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 LA로 갈 때는 제가 자느라고 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이런 왜 카페 같은 데 보면 되게 뚱뚱한 쿠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플 쿠키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중간에 배고플 때쯤 됐을 때. 그래서 그것도 잘 먹었고 그래서 그거랑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해가지고 먹으면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통 항공사의 부가 서비스 이제 미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비건식이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알러지가 있거나 한 분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특별히 없어서 나오는 대로 먹는 편이기는 한데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갈 때도 올 때도 그 제한 받은 2개가 제공되는 게 2개가 다 육류 아니면 어류였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승무원분들 너무 친절하시고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주셨고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제가 이걸 타고 갈 때 아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배경음이 나오고 있을 때쯤에 너무 빵 터졌던 게 뭐냐면은 저희는 빵 터졌는데 승무원분들 좀 짜증나시겠다 싶었던 게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승객분들이 말을 진짜 레전드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걸 시트콤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터뷸런스가 있으니까 앉아주세요 하면은 이제 앉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앉으라는 말을 큰 소리로 했는데도 그리고 방송에 나갔는데도 굳이 나는 지금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이 일어나시니까 승무원분들이 뭐 기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인 꺼질 때까지 앉아주십시오 하면은 그분이 이제 앉잖아요. 앉았는데 대각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볼 때는 한 명 겨우 앉혀놓으면 한 명이 또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었는데 승무원분들 입장에서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안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말 되게 안 듣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왔는데 그러다가 저희 바로 앞에 바로 저희 눈앞에 바로 앞열에 있는 분이 저희가 왜 이렇게 3명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이제 앉은 분들도 하나 둘 셋 3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려면 보통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뭐 일어날 때 그 사이에 가거나 왼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2분 다 자고 있는데 나 진짜 너무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죄송한데 저 좀 나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분이 제 생각에는 양쪽이 다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양쪽이 다 일행인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오른쪽 통로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그 오른쪽 사람 등받이 위쪽을 이렇게 딱 잡더니 이분이 뛰어넘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완전 점프는 아닌데 오른쪽 그걸 잡고 그 위로 올라가서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승객의 조합이 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진짜 말 너무 안 듣는다. 사람들 말 되게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저랑 일단 아이 컨택을 했고 아이 컨택을 할 수밖에 없죠. 너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근데 이분은 아이 컨택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똑바로 봤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홍길동처럼 담을 넘는 어떤 그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검객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이 몰래 자mek 나가고 이럴 때 근데 그거를 자기네 이제 스텝이란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스텝이 아니고 누구죠? 어쨌든 자기네 뭐 내관인지 누군지도 모르게 나갈 때 좀 그렇게 나가잖아요. 담벼락을 이제 조용히 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옆 좌석을 서서 뛰어넘는 걸 봐가지고 굉장한 걸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날 근무하신 에어프레미아 승무원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사히 LA에 잘 도착을 했고요. 요 다음에 LA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일단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종합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지금까지 가글로 우리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준 테라브레스가 이번에는 구취 제거 캔디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구취 제거에 늘 진심인 테라브레스가 작정하고 출시한 로젠지 캔디. 당연히 시중의 일반적인 민트향 캔디들과는 다르겠죠. 테라브레스 로젠지에는 특별한 국내 독점 원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료는 바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천연 약용 허브 잠부입니다. 테라브레스 창립자 카츠 박사의 비법 원료인 잠부는 특유의 짜릿한 사용감으로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식 유통하는 제품은 미국 오리지널 버전보다 이 잠부의 함유량을 더욱 높여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상쾌함을 제공한다는데요. 무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국내에 출시된 신개념 구취 제거 캔디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부만의 중독성 강한 얼얼 짜릿 상쾌함이 궁금하다면, 가글보다 간편하게 딱 한 알로 구취를 뿌리 뽑고 싶다면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 지금 바로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LA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잘 내렸고요. 사실 이런 게 다 상황극인데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에 와 있고 서울에서 저희 집에서 방송 녹음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코로나 때 아예 못 갔어요. 그리고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 이후에도 올해 그 일본 갔다 왔을 때 그 유리랑 같이 녹음했던 녹음분 있을 때 처음 가보고, 이번에 장거리를 간 거는 또 처음이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행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제 조잘조잘 하는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도 계시려나 싶어서 최신 버전의 이제 LA 갔다 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LA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딱 10년 전에 갔었어요. 근데 그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번에 같이 일하러 갔던 선배랑 같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신기하게도 같이 일하러 와가지고 자축하게 돼가지고 그게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그 전에 갔을 때는 일단은 그 당시 방송 환경에 맞춰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긴박하게 출국했었고, 뭐 잔 기억은 전혀 없고, 그리고 잔 기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셀카 찍었던 기억도 없는데 막 사진만 남아있고 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이런 것도 전혀 못 먹었었고,
그냥 일만 진짜 오지게 하다 온 것 같아요. 일단 호텔에 등을 대본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하는 방식도 좀 많이 달랐고 그리고 뭐 방송판 자체가 예전보다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좀 일할 수 있게 물론 갈 길이 멀지만 많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저희 팀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좀 편하게 갔다 온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한국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송출되는 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제작진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뭐 만들어 달라라는 의뢰가 있어서 협업의 형태로 이제 갔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내놓고 미국에 있는 현장 스태프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 한국에서 넘어간 제작진들은 좀 여유 있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그 앞뒤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좀 좋았고요.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혜영 언니가 정원이를 잘 돌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 또 정원이가 간다고 해가지고 또 그 집에 바리바리 안전문 설치하고 캔넬도 다 아예 이주시켜서 갖다 놓고 했는데 너무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둘이 봐주다 보니까 정원이가 파워 산책하는 모습을 이제 뒤에서 뒤를 밟듯이 혜영 언니가 막 찍어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혜원 언니는 조금 서운해하면서도 늘 인정하는 게 쉐리 언니를 좀 더 좋아해요. 정원이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막 맨날 붙어가지고 꽁냥꽁냥 있는 사진도 올려주고 해서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갔다 와서 또 반갑게 그날 또 집에서 둘이서 오랜만에 외동 모드로 같이 잘 잤고 지금도 제 옆에서 또 녹음할 때 항상 옆에서 캔넬 들어가서 잘 자기 때문에 옆에서 자면서 이제 한 번씩 껌벅껌벅 눈 뜨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혜영 언니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저희가 첫날 갔을 때 이제 도착하자마자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공항에 있는 직원분이 한국 분이셨다. 한국 분이셔가지고 처음에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 심사 넘어갈 때 뭐 줄 서고 이런 것들도 한국어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좀 긴장되잖아요. 특히 미국 들어갈 때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잘 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뭐 입국 심사 하시는 분도 뭐 아침에 왜냐면 그분들도 피곤하죠. 왜냐면 저희가 떨어졌을 때는 아침 7시 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해가지고 좀 약간 인상 쓰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별로 시비 거는 거 없이 해서 잘 통과했고요. 통과하고 나서 이제 뭐 공항에 제주도 공항처럼 야자수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희가 들어갈 때는 한인 택시 타고 이제 팀 짐이 워낙에 많고 이래가지고 뭐 우버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그냥 아예 사전에 예약해놓고 해서 택시를 탔고 이제 그 이후에는 우버로 계속 이용해서 돌아다녔어요. 택시도 길에 많이 없고 우버 아니면 리프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갔을 때는 제가 직접 우버 부를 일은 많이는 없었고 그 전에 10년 전에 LA 갔을 때는 당연히 팀 단위로 이동을 했으니까 제가 그걸 직접 할 일은 없었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미국 친구 따라다녔기 때문에 걔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걔가 리프트나 우버를 불러서 그거를 이제 얻어 타고 다니거나 했었어가지고 이번에 직접 불러본 게 처음이었는데 카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했어서 좀 불편한 게 있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 가져가실 때 좀 여러 종류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버를 미리 깔아서 카드 등록하고 인증을 할 때 그게 이제 유심 카드에 따라서 미국 번호 배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제가 안 된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실 분들은 우버나 리프트 어플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인증은 되니까 한국에서 먼저 결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인증을 해놓으시고 그러고 나중에 뭐 유심을 갈아 끼우든 가져가서 로밍을 해서 쓰시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카드는 좀 여러 종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스터카드 하나 있으면 비자도 한 종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현금을 많이 안 써서 해외 그런 데가 요즘은 더 많잖아요. 근데 미국도 역시나 별로 현금을 많이 안 써가지고 그래서 카드를 더 많이 써서 좀 바꿔가긴 했는데 결국은 그거 안 써가지고 공항에서 선물 살 때 다 몰아서 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환전 많이 해갈 필요가 없다.
것도 뭐 팁이라면 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착한 숙소가 에어비앤비였는데 약간 한산한 주택가 쪽에 있는 에어비앤비였었는데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갔을 때는 저희 다 호텔에 있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에 뭐 촬영 때문에 나가거나 일 때문에 나갈 때 호텔보다 에어비앤비가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원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호텔로 잡으면 되게 안 좋은 게 결국은 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회의할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되게 뭐 어느 방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 침대 사이사이에 낑겨 앉아서 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로비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나. 근데 로비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거든요. 잠깐 거기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희가 너무 막 벌려놓고 문서를 펼쳐놓고 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그리고 막 밤에 갑자기 막 어쩌다 보니까 밥도 못 먹었다 했을 때 해먹기에도 에어비앤비가 좋아서 이번에 에어비앤비로 가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남의 집 구경이 또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어찌나 그런 미국 집은 특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트이게 와 여기 진짜 탁 트인 집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약간 공간 분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미국 친구가 사는 한국 집에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막 온갖 책장과 막 파티션과 뭘로 막 미로처럼 다 막아놓은 거예요 집을. 근데 그게 한국 사람 생각하기로는 와 여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약간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분리를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미국 에어비앤비 가서 너무 놀란 게 막 침실 안에 또 들어가면은 저쪽 화장실로 나오고 화장실에서 또 어떻게 들어가면은 또 어디가 나오고 해서 미로처럼 공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실만 봤을 때는 아 여기 몇 평 정도 되겠다 했는데 막 방이 계속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구해줘 홈즈 느낌으로 또 아니나 다를까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러브하우스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봐서 되게 재미있었고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동네를 그래도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전 또 한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쪽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럽도 사실 요즘에는 시내 중심가에 보면은 편의점 되게 많고 이런데 저희가 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도보거리에서 편의점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없을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하염없이 걷다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워낙에 막 가게가 너무 타닥타닥 붙어 있고 저희가 또 너무 그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아 이만큼 갔을 때 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게 되게 뭐 걸어서 한 1, 2분 거리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어떤 편의점이 하나가 보이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도상의 거리를 생각 안 하고 뭐 5분 이렇게 나오길래 아이 뭐 5분이겠어? 뭐 1분 걸으면 나오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갔는데 5분이 아니라 또 막 언덕도 있고 꼬불꼬불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편의점이 있고 이런 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물 사고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올 때는 결국은 또 우버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아 이게 제가 그 전에 갔었던 데가 시카고 근교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는 친구 차를 타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거기 말고 저 혼자 놀면서 돌아다녔던 데는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였다 보니까 거기는 대중교통으로 되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데 자체가 너무 시내 중심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일 때문에 가서 다운타운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간 이제 우버를 타게 돼가지고 만약에 혼자 다닐 거였으면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걱정이 많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LA에 사시는 분들이 아 대중교통 여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우버 불러라. 물론 우버도 케바케라서 다 안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번에 이렇게 단체로 떼로 다니는 건 괜찮은데 혼자 여행을 할 거였으면 좀 어떻게 됐을까?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긴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일단은 되게 놀라웠던 게 카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원이 2배는 되는 강아지가 스무스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한국이랑 다르다.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막 애견 카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잘 못 들어가거든요. 항상 테이크아웃으로 이제 사거나 아니면 동네에 좀 친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눈빛으로 카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계산해 주시고 이러는 데면은 진짜 사오기만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곳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인상적이고 아 진짜 좀 한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애들끼리 들락날락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갈 때 제일 먼저 걱정을 했었고 이걸로 이제 체리 언니한테 특훈도 받고 막 유튜브도 보고 했었던 게 한국인 입장에선 제일 힘든 게 이게 팁을 주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팁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나갈 때 카드 한번 긁으면 끝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팁을 더 이제 낸다는 게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그런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들끼리의 스몰 토크를 진짜 못하는 사람. 의외로 제가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미용실에서도 대화 진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약간 팀 문화가 있는 나라들 특유의 계속 먹는 게 맛있는지 챙기고 이러는 걸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긴장하게 되는 나라거든요. 유럽이나 다른 곳보다.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셰리 언니한테. 언니 나 이번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팁 어떻게 줘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언니가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작된 다음부터는 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10%, 15%, 20%막 이런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18%, 20%, 25% 약간 이런 식이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얼마 낼 건지 좀 이렇게 제한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로 긁었으면 너가 얼마 먹었어 라고 해서 카드 영수증이 나오는데 그 밑에 18%면 얼마야 20%면 얼마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예 계산해서 이제 카드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카드를 주면 얘네가 한번 긁고 그 밑에다가 이제 영수증에다가 그게 영수증이 아예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건데요. 옛날에 몇 번 그래도 가봤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가 쓴 거 카드 얼마가 청구된다는 거랑 그 밑에 붙는 텍스 추가로 붙고 그 밑에 여기에서 팁을 주려면 몇 퍼센트면은 얼마가 추가되는 거고 몇 퍼센트면 얼마가 추가되는 거고 해서 그 밑에 이제 수기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쉐리 언니가 얘기하기로는 그냥 저냥 그렇다 싶으면 18% 냈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면은 뭐 한 20% 냈고 뭐 더 많으면 더 내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줘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되게 중요하게 알려준 게 근데 카페에서는 특히 네가 가서 주문하고 음료도 네가 가져오고 먹은 다음에 뒤처리도 네가 하는 카페에서는 팁을 안 내도 된다. 그리고 특히 뭐 푸드코트 같은 데서는 서서 주문하고 네가 가지고 와서 먹고 뭐 트레이 반납하고 이런 데서도 보통은 팁을 잘 안 낸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떤 곳들은 세금이 아니라 뭐 서비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공항에서 뭐를 사 먹었을 때가 그랬어요. 거기서 20%를 이미 텍스랑 별도로 또 20%를 붙여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데 근데 그때 언니가 얘기했던 게 안 낼 거라고 해서 팁란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걸 마음 먹고 나쁜 마음 먹자면 거기에다가 임의로 그냥 막 수기로 손으로 써버릴 수도 있고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노 팁 이렇게 항상 써줘야 되고 만약에 잔돈이 많거나 현금이 많으면은 그거를 내가 그냥 캐시로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팁란에다가 캐시로 냈다고 해서 캐시라고 꼭 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머리에 잘 넣어가가지고 막 유튜브도 보면서 혼자 막 되게 긴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요즘에 키오스크로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다 보면은 이번에 제가 카페 갔을 때도 그랬어요.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긁고 나니까 원래는 팁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래 팁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다 가서 주문하고 내가 받아오고 뒤처리도 나 혼자 다 하고 특히 서비스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엔 팁을 줄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카드를 긁어주세요 해서 긁으니까 거기에 화면에 팁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거기에 1불, 2불, 뭐 3불, 5불인가?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팁 안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를 눌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쉐리 언니가 하나를 더 알려준 게 노팁이라는 게 없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 줄래 선택하는 거 말고 거기 옆에 팁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는 버튼이 없고 그냥 얘네가 지정한 얼마짜리 버튼에다가 이외의 금액을 뭐 직접 입력, 한국말로 하자면 직접 입력하기라는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소비자한테 약간 괜히 미안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냥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서 거기다가 0 써가지고 전송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아 여기는 팁을 안 내는 옵션이 아예 없구나 해가지고 그냥 제일 작은 거라도 내는데 사실 커피가 3불인데 내가 내 손으로 다 막 갖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서비스라는 거를 받는 게 없는데 거기에서 3불짜리 커피 먹고 제일 적은 게 1달러란 말이에요. 1달러를 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거기에서 사실 텍스도 붙는데 우리는 거기 관광객이니까 리펀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잖아요. 원래 큰 금액일 때는. 근데 식사할 때는 사실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내게 그냥 빵원을 입력하는 거다라고 알려줘서 실제로 그거 너무 쏠쏠하게 잘 썼어요. 저희 다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니까 저희끼리 막 돌아다닐 때 이거 어떻게 내야 돼? 막 이럴 때 아니야. 이럴 때는 카페에서는 굳이 낼 필요가 없댔어. 우리가 여기에 뭐 착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커피를 갖다 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쏠쏠하게 진짜 잘 썼고요. 미국 갈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제가 잘 써먹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설명을 해드렸다. 그리고 첫날 가가지고는 멕시칸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멕시칸 볼 같은 거 먹었고요.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 근데 사실 해방촌에는 이미 외국인이 하는 타코집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리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타코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피자, 햄버거 이런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구분을 잘 못해요. 심지어 저는 이탈리아에 놀러 가서 그 이탈리아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까지 줄 서서 먹는 피자집을 갔을 때도 여기 상수동에 있는 데랑 맛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기 좀 막립이에요. 그런 변별력이 없는 미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거기가 맛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어가지고 그냥 뭐 타코 맛이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먹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로브라고 그런 쇼핑몰 모여있고 옆에 파머스 마켓도 있고 그런 데를 갔는데 막 크리스마스 묻은 거예요 벌써부터. 그래서 막 루돌프 날아가고 이런 것도 해놓고 해가지고 그게 너무 반가웠고 거기 나이키 매장을 갔어요. 근데 미국 나이키 매장 가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레깅스 코너에 진짜 다양한 사이즈의 마네킹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72kg 정도 나가는데 저보다 뭐 한 10kg, 20kg는 더 나갈 것 같은 체형의 여성 마네킹이 되게 많았어요. 여자 마네킹 코너에. 그것도 되게 반가웠었고 그리고 나이키 가서 반가웠던 거는 그 수우파 시즌 1에 나왔던 거기서는 YGX 소속으로 나왔던 그 예리 씨 있잖아요. 그 브레이킹 하시는 갬블러즈 크루 소속의 예리 씨가 있었는데 예리 씨 화보가 이따만하게 다른 운동선수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게 되게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책방이 있어가지고 또 책방을 가봤거든요. 근데 책방 가서 되게 반가웠던 거는 인기 많은 서적 그런 거에 매대에 82년생 김지영의 그게 있었어요. 번역본이 되게 베스트셀러 이런 평대에 있어가지고 다른 엄청 쟁쟁한 책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빠찡코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한인 작가분 책인데 그것도 있었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회고록 같은 거 분석한 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어서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갔을 때가 정국씨 골든 앨범이 나왔을 때거든요. 솔로곡이. 그래가지고 2층에 왜 이런 음반들 있고 이런 데 보니까 뭐 마블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음반들이랑 이런 거 사이에 대빵만하게 전국 골든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따로 이렇게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보고 가고 산다고 집어가고 이런 것들도 많아서 그것도 좀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우리 또 자탕호인 너드 쉐리 언니가 보통 이북을 사서 읽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니가 관심 있다고 최근에 읽었던 책 주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 주제의 2023년 초판 버전 책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사서 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러고 나서 파머스 마켓 가가지고 브라질 스테이크 그런 그릴
같은 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그런 게 유명한 게 있다고 후배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사서 먹었고, 파머스 마켓 자체가 볼 것도 너무 많고 재밌었어요. 거기서 크래프트 맥주도 먹고, 파머스 마켓에 딸려 있는 이런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살라미 같은 거 이제 사가지고 먹었는데,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늘 미국 가서 슈퍼마켓 갈 일이 있으면 미국이 무게 단위로 혼자 다른 걸 쓰잖아요. 막 파운드 쓰고 막 이러니까 늘 그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얘네는 왜 파운드를 쓰는가? 그리고 이 LB랑 파운드는 무슨 상관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혼란을 겪게 되는데, 가서 이제 거기에 막 살라미 같은 게 많아서 썰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정육점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왔으니까 화이트 와인을 먹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사갖고 가면서 이것도 같이 먹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 정육점 직원분한테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살라미 좀 추천해 줄 수 있어? 했더니 이거 맛있다. 그래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내가 이거 무게 단위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식사는 했고 사이드로 먹을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랑 눈치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4분의 1파운드 가져가 볼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얼만큼인데? 얇게 썰었을 때 이 살라미를 기준으로 몇 장은 나올 것 같아. 그럼 일단 썰어봐봐 해가지고 썰어서 가져와서 요 정도면 될까? 해가지고 그걸로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썰은 거를 가지고 와서 먹었었는데, 숙소가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그거를 먹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되게 잘 먹었고, 오랜만에 미국에 오니까 알게 된 게, 우버이츠가 있잖아요. 우버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배민처럼 이제 그런 뭐 먹을 거를 파는데, 거기에서 근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배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먹다가 야, 이거 술 모자란다 했는데, 이게 편의점이 가까이 없는 대신에 술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미국 술 막 쿠어스 막 이런 거 신나게 시켜가지고 먹었던 게 너무 좋아서,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 물론 한국도 술 배달이 되기는 되지만 생맥주 같은 것들만 되잖아요. 아니면 와인을 이제 음식이랑 같이 하는 집에서 병와인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트에서 가지고 올 때는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캔맥주 막 병맥주 이런 게 배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게 먹었습니다. 너무 신나게 먹어서 첫날은 그렇게 조신하게 조신하지는 않았나요? 어쨌든 술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고, 아침 7시 반에 떨어졌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이걸 잤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오후 4시, 5시쯤 됐을 때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로 막 깨워주고, 우리 지금 절대 자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 그 등을 대면 안 된다. 졸더라도 소파에 앉아서 졸고 차에서 졸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막 졸려 해놓고, 또 술 먹다 보니까 새벽 1시 정도까지, 1시인가 2시인가 뭐 이렇게까지 있으면서 되게 잘 놀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때 엄청 풀잠 잘 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시차라는 것이 없이 바로 그렇게 해서 자서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여행할 때도 어설프게 그냥 저녁 때 떨어져가지고 그냥 피곤하니까 첫날은 그냥 자고 다음날 일어나자라고 했다가, 비행기에서 어설프게 자고 시차조 있어가지고 못 자고 막 비몽사몽간에 다음날부터 막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라리 아예 오전이나 뭐 늦어도 오후 1시 정도 떨어지는 비행기를 이제 골라가지고 첫날 약간 그냥 좀 피곤한 상태로 좀비처럼 보내고, 이 나라 사람들 자는 시간에 자가지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저 이번에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편했고요. 제가 이번에 갈 때 어디 가고 싶다 하는 게 전혀 없었다가, 유일하게 나 여기는 무조건 가고 싶다 했었던 데가 있는데, 그게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투어를 가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유니버셜 그 스튜디오를 많이 가는데, 거기가 좀 약간 테마파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일본 살 때 오사카는 가봤었는데, 보통 거기를 좀 많이 간다고는 들었거든요. 어트랙션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런 테마파크 느낌의 덕질을 하러 덕질의 일환이긴 하지만, 뭔가 테마파크 느낌을 가기보다는 그래도
방송 스텝이니까 방송 스튜디오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견학을 해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에 리뷰가 많지는 않았는데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실제로 쓰고 있는 스튜디오를 갈 수 있는 그런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서 예매를 해도 되는데 환율이랑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한국 사이트에서 예매하는 게 좀 더 쌌어가지고 저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매했는데 아마 뭐 다른 뭐 클럽 같은 데서도 팔고 여기저기에서 파는 데는 많아요. 그래서 꼭 마이리얼 트립이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어플 쓰다가 편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 예약할 때 가이드 투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클래식 투어가 있고 이게 뭐였지? 하나가 또 뭐였지? 어쨌든 클래식 투어가 아닌 제일 많이 하는 투어가 있는데 클래식 투어는 약간 좀 역사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얘기하는 투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일반적인 투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를 끊어서 갔고 가격은 한 사람당 7만 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자유시간 주어졌을 때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워너브라더스가 뭐뭐를 만들었냐면 일단 제일 시트콤 중에 유명한 거는 뭐 프렌즈, 길모어 걸스, 빅뱅 이론 그리고 뭐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뭐 영쉘던 그리고 프리티 리틀 라이어스는 저는 안 봤는데 아마 이것도 여기서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왕좌의 게임 워낙에 유명한 왕좌의 게임 그리고 매드맥스 또 여기서 만들었고 영화로는 해리포터 또 DC 시리즈들 뭐 다크나이트도 그렇고 뭐 다른 DC 여러 가지 슈퍼맨 뭐 원더우먼 이런 시리즈들도 만들었고 또 넷플릭스 최근에 많이 친근하게 들으셨을 것들은 너의 모든 것 유 있잖아요. 그 가십걸 나왔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도 미친놈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신기한 동물 사전 이런 것들도 있었고 워낙에 되게 많아서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영화 같은 거에다가 한번 쫙 보여줘요. 정말 자기네 뽕에 차서 만든 그런 거의 뭐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으니까 되게 거의 제일 오래된 스튜디오라고 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안내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가면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야외 스튜디오를 구경하게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냥 동네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 얘기했던 것 중에 라라랜드. 라라랜드에서 진짜 많이 찍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장면을 찍었는데 예를 들면 라라랜드에서 라라랜드 주인공이 그 카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같은 카페가 너의 모든 것에서는 시즌 3에서 러브가 일하는 컵케이크 하우스로도 쓰이고 그렇다 보니까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런 동네 하나를 그냥 다 지어놓고 그거를 여기저기서 다 쓰는 거예요. 프렌즈 때는 뉴욕으로 쓰고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베트남으로도 쓰고 그 전에 카사블랑카 막 이런 영화에서도 썼고 너의 모든 것에서도 쓰고 뭐 영쉘던 지금 나오고 있는 영쉘던에서도 쓰고 틀은 다 그대로인데 페인트 칠만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가게 뭐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테이블을 조금 더 놓고 하면은 테라스가 있는 카페가 되고 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거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카트를 타고 단체로 다니면은 위에 조그마한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 화면에 이 골목이 어느 드라마에 쓰였는지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줘요. 카트를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서 자 제가 이 위치로 한번 대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골목은 프렌즈에서 조이랑 로스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모퉁이를 돌았던 걸로도 쓰였던 곳이고 그리고 배트맨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어떻게 하는 대로 쓰였던 곳이고 그리고 또 프렌즈의 다른 시즌에서는 피비가 노숙자 그 할머니한테 막 어디에서 갑자기 자기 돈이 꽁돈이 났다고 시즌 1에서 돈 주는 장면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면서 그걸 보여줘요. 근데 그걸 이제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 지금 있는 오른쪽에 뭐 연두색 상점이 보이죠? 그 상점 앞에 지붕을 놓고 앞에 테이블 2개가 있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넷플릭스 너의 모든 것에서 시즌 3인가 4 때 주인공이 파리로 가거든요. 그 파리 거리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보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택시나 이런 데를 다녔던 거를 우리는 그 카트를 타고 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신기했었고 제일 배신감 느꼈던 거는 여러분 프렌즈가 뉴욕에서 살아가는 청춘들의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뉴욕에서 하나도 안 찍었다.
뉴욕에서 하나도 안 찍고 여기에서 대부분을 찍었다는 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파리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카페에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공이 총총총 걸어가면은 저 멀리 이제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간판이나 이런 걸 막 바꿔서 하고, 골목 딱 모퉁이 돌아서 전면 크로마를 쳐버리고 에펠탑을 쏘면 그게 에펠탑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세한 장면을 얘기하면 이게 다 스포가 되기 때문에 가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의 투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버튼을 조작해가지고 뭐 어트랙션 타는 거는 없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더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고, 그리고 중간에 프렌즈 분수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게 해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길모어 걸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길모어 걸스에 나왔던 정자 같은 곳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집으로 나왔던 장면, 예를 들면은 슈퍼걸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슈퍼걸이 처음으로 지붕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시도했던 곳, 이런 집들도 그대로 있고, 근데 이 집이 뭐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 집으로 쓰였고, 그리고 이게 방송 세트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들어갈 때는 주인공 집이었는데 옆길로 나오면 뒷마당에 해당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주인공 친구 집의 그 앞마당이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되게 재밌었고, TV 세트장의 비밀 같은 것들도 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아예 집을 지어가지고 그 바깥에서도 외경으로도 쓰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실제로 촬영용으로 지은 집은 뭐뭐가 없다. 이 땡땡이 뭔지는 여러분 이게 약간 그 옛날에 하던 스펀지 같은 구성인데 가서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집인데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런 게 되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 여러 가지 시트콤에서 볼 때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건 실제 집이 아니어서 뭐 이런 건 구현이 안 돼가지고 뭐 이거는 따로 찍는다거나, 아니면 모든 세트장에는 집이 응당 갖추고 있어야 할 이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런 야외 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실내 세트장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런 드라마 세트장에 보면은 야외 세트장도 있지만 실내에서 찍는 것들도 있잖아요. 실내 세트장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렌즈를 굉장히 많이 찍었던 세트장은 아예 그냥 세트장 벽에다가 프렌즈를 찍었던 곳,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현판을 좀 명예전당 비슷하게 박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트장을 지금도 다른 드라마들이 다 쓰고 있고, 뭐 빅뱅 이론을 많이 했던 곳들도 다 빅뱅 이론으로 박혀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 워너 아저씨의 철칙 중에 하나가 모든 방송 관련된 시설들은 촬영용으로도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철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디 어디 나왔던 뭐 모텔로 쓰였던 곳입니다, 아니면 병원으로 쓰였던 건물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건물 안에서도 지금은 실제 어느 제작팀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투어를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또 세트장으로 쓰고 하는 얘기들도 되게 재밌었고, 주라기 공원을 찍었던 곳, 왜냐면 아예 그냥 숲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주라기 공원이나 아니면 뭐 라스트 사무라이 뭐 이런 데에서도 대나무 숲 같은 것도 실제로 다 에버랜드처럼 뭐 그렇게 대나무를 키워놔서 어느 장면에 나왔던 건지, 그리고 촬영 기법 같은 걸 알려줘가지고 가이드분이 나중에 막 그런 것도 알려줘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떤 드라마를 다시 보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거기서 주인공을 보지 마시고 어떤 특정 나무를 뚫어져라 찾아봐라. 그러면은 이 나무가 몇 번 나오는지를 따라서 어떤 앵글로 촬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연못도 만들어가지고, 연못도 이거는 뭐 수온 조절도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테마파크처럼 들어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해리포터 해리포터 안무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요술봉을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따라하는 막 그런 데도 있고, 사진 찍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다크나이트에서 이 그 배트맨 오토바이 타고 추격하는 씬을 이런 초록색 크로마키 스튜디오에서 해보고 돈 내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왼쪽 보세요, 뒤를 보세요 해서 알려준 다음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테마파크 가면 있는 것처럼 일단은 공짜로 찍게 해주고 나중에 그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너 이거 살래 안 살래 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다크나이트 주행해본 거를 영상을 이제 파일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샀고 40불 내고 샀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해리포터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빗자루를 타는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간직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기는 하지만 간직할 수 있고 프렌즈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 센트럴파크 카페 거기 배경으로도 하나 찍을 수 있는데 그것도 원하면은 이제 파일이랑 인화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자체도 되게 좋았지만 특히 그런 어떻게 TV 쇼가 만들어지는지 특히 방송 작가의 방 같은 걸 재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송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이 중에서 이게 얼마나 스크립트로 이어지고 캐스팅 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해가지고 그걸 재현해 놓은 것도 되게 좋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재현해 놓은 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좌의 게임에서 실제로 입었던 의상이나 용 알 같은 거 전시해 놓은 것들도 좋았지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저희가 카트를 탈 때 이게 저희만 타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거에 한 4줄 정도의 사람들이 타요. 그럼 그렇게 해서 타다 보니까 제 앞쪽에 이제 앉으신 분이 완전 백발의 할아버지랑 그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셋이서 이제 같이 왔는데 이게 100년 된 스튜디오잖아요. 역사가 100년 된 스튜디오다 보니까 그런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70년대 어떤 영화에서는 뭐 어떤 걸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빅뱅 이론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뭐 프렌즈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그 백발 할아버지가 모든 거에 리액션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 보신 거예요. 완전 TV 키드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막 흑백 영화, 되게 옛날 영화 얘기를 할 때도 다 알아들으시고 최근에 넷플릭스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영쉘던 같은 거는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고 프렌즈에 나온 것도 알고 심지어 길모어 걸스 같은 거는 사실 좀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알려졌던 영화인데 그것도 이 할아버지는 다 보신 거예요. 너무 TV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어린애처럼 막 좋아하시고 사진을 막 3,000개씩 찍으시니까 사실 그런데 가면은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는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예시감이나 똑같잖아요. 프렌즈든 뭐든 몇 개 없는데 근데 이분은 워낙에 많은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기억해서 팟캐스트에 얘기하는 몇 가지 말고 가이드가 10개를 얘기하면은 10개를 다 보신 거예요. 그분이 막 너무 좋아하셔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 뒤통수를 보는데도. 저랑 같이 간 선배도 저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드라마가 많아도 이분이 너무 좋아하니까 와 되게 유명한 건가 보다 하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념품 샵에서도 프렌즈 나왔던 센트럴파크 테마로 돼 있는 카페가 아예 있어요. 기념품 샵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카페에서도 뭐 원두도 사고 정원이 봐주고 있는 혜영 언니, 쉐리 언니 주려고 이제 기념품도 샀는데 막 티셔츠에 센트럴파크 유니폼 같은 티셔츠도 있고 너는 나에게 레이첼의 모니카 같은 존재야 막 이런 티셔츠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고 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던 게 저한테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다. 그리고 저희 후배가 미국이 그 고기가 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고기 스테이크를 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에어비앤비 취사도 되고 부엌이 너무 크니까 너무 해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유일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저는 이제 스테이크라서 처음으로 우리가 몇 명이었지? 8인분 8인분 정도 되는 스테이크를 미국 부엌에서 미국 화구가 엄청 크고 이런 부엌에서 미국 마트에서 이제 사온 것들을 해 먹을 수 있어가지고 거기 막 캘리포니아 와인이랑 해서 그것도 너무 좀 즐거웠어요. 다들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게 만약에 제가 막내였는데 이걸 요리를 했으면 되게 서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나서서 막 한 거였어가지고 재밌게 했었고 맛있게 먹어준 것도 너무 좋았고 좀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여기에서 서로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이제 한국 분이 막 무채김치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것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또 유명한 데 중에 이제 게티 센터라고 그 게티 아저씨 부자 아저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미술품 같은 것들도 전시해 놓고 이런 데가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거기 정원도 너무 예쁘고 가는 길에 트레인도 너무 예쁘고 LA가 막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어서 일단 공짜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게 스마일 라식을 하고 나니까 눈이 미친 듯이 부시거든요. 너무 눈이 부셔서 결국은 현지에서 선글라스를 또 사고 말았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선글라스 사는 멍청이가 누구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저더라고요. 헐리우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눈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6불 정도 하는 기념품 샵을 이제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기념품도 아무래도 헐리우드다 보니까 시상식 트로피 최고의 친구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 선글라스를 사겠다고 따라 들어간답시고 우르르 갔다가 같이 갔던 일행들이 우르르 트로피를 한 사람당 5개씩 사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샀거든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헐리우드 거리에서 왜 그런 그 손도장 있는 거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인들 손도장 있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름이 뭐더라? 헐리우드 그 대로에서 차이니즈 어쩌고 극장이 있거든요. 헐리우드의 차이니즈까지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유명한 극장 앞에 있는 그 돌로 된 바닥에 되게 많고 뭐 헝거 게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배우는 안성기 이병헌 이렇게 두 배우의 손도장이 있고 그 옆에 돌비 건물이었나? 거기에는 그동안 받았던 역대 그 작품상 수상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기생충도 이제 그 한국 그 연도에 2020년이었나요? 그 연도 밑에 패러사이트 이렇게 딱 걸려 있어서 한국 영화도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되게 좀 반가웠고 또 뭐랬을까요? 맞다. 2층 버스도 탔어요. 빅버스를 탔는데 그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LA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2층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사실 그거를 항상 볼 때마다 어떤 멍충이가 저 버스를 타라고 항상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도 풍경이야 볼 수 있고 이런데 굳이 뭐하러 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LA는 탄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에 공간이 커서 유명한 명소까지 거리가 꽤 되고 근데 꽤 되는데 가는 길이 다 좀 재미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되게 재미있었고 날씨도 워낙에 좋아가지고 특히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2층 버스에서 이렇게 나뭇잎이 닿을랑말랑 하면서 다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부지런하게 타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원래 마지막 막차가 3시 반 정도 그리고 또 이 시티에는 뭐 한 4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한 2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배차 간격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산타모니카 해변 라인까지 다 돌고 오려면은 진짜 빨리 움직여야 돼서 그냥 저의 추천은 나는 오늘 2층 버스를 타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중간에 내려서 막 다른 할 일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뽕을 뽑게 그냥 그것만 일단 한 바퀴를 돌고서 다른 거를 하기를 좀 추천해요. 그걸 도는 게 중간에 저희가 한번 내렸더니 그 이후로 갑자기 배차 간격이 1시간씩 벌어져가지고 2시 정도부터는 그냥 아예 거의 못 탔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빨리 나가서 탈 거면은 중간중간에 여기가 빅버스가 서니까 여기서 15분을 걸어서 여기서 밥을 먹자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호다닥 보고 다시 올라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좋았던 게 제가 일본에서 친했던 친구 중에 스웨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되게 저택 같은 데에 살아요. 그 타운하우스 같은 데 살아요. 대저택은 아니지만 이름이 뭐더라? 뉴포트 비치?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막 엄청 큰 문 열려야지 들어가고 아무나 막 단지 못 들어가고 자기네끼리 프라이빗 수영장 있고 막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이제 한번 또 갔다 왔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친구네 집에 가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너무 아기 때 만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본에서 만난 인연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뭐 출장 있거나 아니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야 되거나 할 때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일본에서 취직을 해서 계속 지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캘리포니아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아예 캘리포니아에 아예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있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완전 꼬꼬마 때 만났는데 자식이 3명이고 심지어 큰애는 고등학생이고 막 그래서 근데 그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인 애들이랑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애들이 착해가지고 자기네 엄마 아빠는 요리한다고 저기 바베큐 그릴 가서 돌아오지도 않는데 계속 제 옆에 앉아가지고 막 한국에 진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뭐 있다면서요? 막 이러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LA 가서 좀 느꼈던 게 LA를 전에는 10년 전에 갔었고 그 전에 한 15년 전에 일본에 살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교환학생 때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파운데이션 있는 이 브랜드 되게 유명하잖아. 혹시 알아?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연예인 가지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드라마 가지고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되게 좀 신기했던 게 한국에 그렇게까지 막 큰 관심이 없는 그냥 제 스웨덴 친구 딸이고 지금 캘리포니아 사는 애가 자기 남동생 바가지 머리 한 얘기를 하면서 내 동생 저렇게 바가지 머리 자르고 나니까 박서준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막 극성 케이팝 덕후들이 아니어도 조금만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도 친구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연예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에 저도 이제 촬영으로 가가지고 뭐 애프터 파티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막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할 때도 아 진짜 이제 좀 한국적인 게 되게 많이 글로벌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 친구랑 굉장히 막 스웨덴 뭐 일본 막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 이런 얘기하면서 신나게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저녁이 돼서는 또 북창동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북창동 순두부를 갔는데 아 너무 사람 많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진짜 너무 많고 근데 그 와중에 뭐 저번에도 얘기하긴 했었지만은 너무 맛있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고 곱창 순두부에 LA 갈비 정식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고요. 사람도 진짜 많고 바글바글 해가지고 요즘은 밀키트도 막 판매하고 이러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되게 잘 먹어가지고 역시 북창동 순두부는 북창동 순두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함지박이라는 돼지갈비집 맛있다고 친구가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갈 여유까지는 없었고 저희가 워낙 좀 맨날 우버 타고 다니면서 우버 잡는데 시간 걸리고 했어가지고 너무 날려먹은 시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여유는 없었지만 어쨌든 있는 거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먹었을까요? 아, 쌀국수 먹었어요. 쌀국수 먹었는데 저는 항상 모든 그런 대도시 갈 때마다 쌀국수를 먹는데 이번에도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제가 갔던 쌀국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찾아보자. 이건 또 정보를 드려야지. 제가 갔던 데는 포420펄이라는 데고 페어팩스 지역에 있는 데를 갔어요. 포420펄. 펄은 이제 그 진주할 때 PEARL인데 여기 점원분들이 진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굿즈 티셔츠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너무 꽂혀가지고 사고 싶은 거를 정말 허벅지를 이렇게 부여잡고 참았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잘 먹었고요. 그리고 항상 쌀국수집 가면은 가는 나라마다 주는 고추의 종류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고수도 다른데 왜 약간 한국에서는 잘 안 주는 그런 허브 향 많이 나는 타이 바질 뭐 이런 거를 주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그거랑 짜조 튀긴 거 그거 먹었고 그리고 420 맥주 하나씩 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 게 LA 레이커스 경기를 봤거든요. 그 LA를 연고로 하는 농구팀 경기인데 이거를 사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고 같이 가기로 한 이제 일행분들 중에서 PD님이 여기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갈 마음 있냐라고 했다가 이제 모두가 다 나도 해가지고 단체로 다 가게 된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전날 일이 다 끝나고 촬영까지 전부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완전 풀로 자유 시간이 있어서 그때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LA 레이커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농구 모르는 사람들도 알만한 이름이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는 레전드로 엄청 유명한 선수가 있는 팀이고, 그리고 상대 팀은 휴스턴 팀이었는데, 이때 그 티켓팅을 할 때부터 역시 자본의 나라, 섹션에 따라서 가격 너무 많이 나눠져 있고, 저희는 한 사람당 10몇만 원 하는 티켓인데도 거의 뭐 하느님석이었었고요. 근데 하느님석이기는 했지만 운 좋게 그 섹션 안에서는 1열을 어떻게 득템을 해가지고 1열에 앉게 됐어요. 근데 좌석에 앉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들어갈 때 과정 같은 것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면 혹시나 갈 마음이 있는 분들은 되게 재미있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입구에 보면은 뭐 온갖 유명한 레전드들, 워낙에 역사가 깊은 팀이다 보니까 동상이 막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동상 앞에서 사진 찍길래 저희도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동상 누군지도 모르면서도 신나게 사진을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갈 때 처음에 짐 검색을 해요. 근데 짐 검사를 하는 시점에서 이미 티켓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온라인 QR코드 티켓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샵에 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굿즈 샵 앞에도 줄을 나래비로 서거든요. 미친 듯이 줄을 서기 때문에 일단 샵에 가서, 그 여기가 레이커스 색깔이 약간 노란빛 나는 오렌지색이랑 노란색 사이랑 퍼플인데 그 컬러가 너무 예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일반 후드 집업이나 바람막이 같은 게 디자인이 다, 어페럴 자체가 라인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사다 보면 눈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뭐 유니폼이나 하나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전혀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저도 거기서 또 결국은 티셔츠 하나 사가지고 왔거든요. 티셔츠만 산 게 아니라 심지어 정원이 목줄도 샀습니다. 목줄까지 사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줄 서는 것도 되게 길고 그 계산줄도 엄청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갔는데도 너무 촉박했어서 무조건 2시간 정도 미리 가야지. 또 경기장 분위기 자체도 재밌고, 그리고 경기 전에 하는 쇼가 진짜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2시간 전에는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목표는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 르브론 제임스 아저씨를 앞에 두고 맥주를 때리겠다. 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또 미국 경기는 왠지 막 그런 이따만한 맥주잔에 맥주 먹고 이런 로망이 있어서 그 로망을 이루기는 이뤘는데 너무 비쌌다. 너무 비쌌어요. 세상에. 그 텍스까지 다 하면은 맥주 한 잔에 19불. 그러니까 그럼 거의 뭐 20불이다 치면은 지금 환율로 생각하면 거의 뭐 25,000원짜리, 25,000원이 넘죠? 제가 수포자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억울해서 와, 이렇게 비싸다고? 라고 하면서, 근데 너무 르브론 제임스 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그 핫도그 같은 거랑 감자튀김이랑 맥주 2개를 시켜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일단은 또 인상적인 걸 얘기하자면 이 유서 깊은 구단의 스폰서가 비비고입니다. 비비고 왕만두, 비비고 왕교자 할 때 그 비비고예요. 그래가지고 하프타임에 이제 만두 주는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재밌는데, 하프타임이 아니겠네요. 쿼터가 되게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도 하는 것도 재밌었고, 너무 유니폼에 대빵만하게 비비고가 박혀 있어서 한국인 입장에서는 불현듯 갑자기 유니폼이 좀 앞치마의 느낌이 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약간 한국 기업체가 있다니 뭐 대단해 국뽕 뭐 이런 건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뭐 그 돈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한국은 좀 그런 거를 좀 대단하다라고 하기에는 워낙에 많은 브랜드들이 다 잘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감격은 없었는데, 그래도 좀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코리아타운에서 막 이렇게 되게 고생하면서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 브랜드가 이만큼 좀 성장을 해서, 심지어 그게 한식 브랜드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은 좀 인상 깊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미국에 와서 촬영을 했었을 때 그때가 강남 스타일이 좀 잘 되고 비비고가 미국 시장을 엄청 열심히 공략하고 있을 때여갖고
사실 제가 같이 이제 갔던 출연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니까 인앤아웃 버거를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시간 전혀 없고 제가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가서 햄버거 먹을 시간을 못 주는 와중에 비비고 협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온 사람들한테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비비고 트럭이 싹 들어오면서 강남스타일 싸이 캐릭터가 있는 그 비비고 이제 그 푸드트럭 문이 열리면 거기서 비빔밥을 받아 먹는, 그러면서 거기서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이야라는 그 멘트를 시켜야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도망가고 싶고 내가 이걸 시켜야 된다니 너무 속상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되게 공격적으로 그런 걸 하겠다고 산타모니카 해변에다가 푸드트럭도 막 이렇게 멋있게 괜히 한 바퀴 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이커스 스폰서로 이제 떡하니 있으니까 되게 그거 나름대로 좀 재미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이런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경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재밌었고, 특히 저희가 갔던 경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4초 정도를 남기고 동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초 남기고 막 되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의 자유투로 결국은 이제 이기게 돼가지고 이겨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응원 문화도 좀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뭘 하고 있을 때 한국 배구장이나 이런 데처럼 막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약간 예를 들면 뭐 르브론 제임스 득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장내 아나운서랑 완전 다르다. 정말 무기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나운싱을 해가지고 그것도 좀 재밌었고, 유일하게 관중 모두가 대동단결하는 순간은 일단 그 상대 팀이 공격하고 있을 때 방어하라고 디펜스 이렇게 소리칠 때 약간 열광하는 정도가 10이라면 한 6 정도? 6 정도에서 약간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10 정도의 응원은 아니지만 응원 비슷한 걸 할 때는 언제냐면 상대 팀에게 야유를 보낼 때 단체로 우 이걸 하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그래서 그때만 다 같이 좀 단합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처럼 단합되지 않는다. 물론 뭐 득점할 때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특이한 게 정체불명의 노래를 계속 부르잖아요. 그리고 한국 리그도 워낙에 좀 그런 응원하는 특징이 있는데, 미국은 그냥 다 같이 누구 하나를 야유하자라고 할 때, 상대팀이 자유투를 한다거나 상대팀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같이 우를 굉장히 단전에서 끌어올린 소리로 열심히 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좀 특이했었던 것 같고, 그 경기 가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끝나고 나면 굿즈샵이 광속으로 닫아요. 광속으로 닫는 게 끝나고 나서 바로 닫진 않는데 진짜 살짝만 열어놨다가 좀 있다가 금방 닫아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저는 운 좋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아예 출구를 막아가지고 아예 그 건물 바깥으로 나오는 출구 한 군데만 열어놓거든요. 제 입장이 아예 안 되게. 그래서 저는 거기를 왜 가야 됐었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에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올해 등번호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6번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번 유니폼 재고는 있는데 이번 시즌 23번 유니폼이 되게 빨리 날개 돋친 듯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쉽다 하면서 그냥 아쉬운 대로 6번을 샀는데, 2층에 저희 앉으려고 하는 자리 쪽에 조그만한 샵이 하나가 더 있어서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6번이 아닌 23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즌에 간 거니까 이번 시즌 유니폼을 입고 다녀야 어디 가도 좀 아는 척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사서 6번은 이제 나중에 1층에서 다시 환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나름대로 뛰어간다고 엄청 빨리 왔는데도 금방 그걸 샵을 닫아가지고, 그냥 나는 시간 없으니까 대충 경기 보고 쇼핑은 나중에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그 앞에 하는 게 좋고, 뒤에 하실 거면은 진짜 빨리 뛰어가야 돼요. 1층 매장은 특히 진짜 빨리 뛰어가야 된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굉장히 농구 덕후의 후기 같은 느낌이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한 번은 또 가보기 좋은 데니까 잘 갔다 와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꼭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우버나 리프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한 데서는 너무 안 잡혀요. 그래서 저희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게티 보러 갔다가 촬영장으로 가는데 진짜 45분인가 기다리는 바람에 식사 아예 못하고 그 사이에 러시아워 끼는 바람에 더 늦어지고 해가지고 진짜 길에서 한 1시간 반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예약 기능이 있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이후 정도 텀이 있으면은 아예 이거를 예약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굳이 그렇게 시간 날릴 일도 없고 했는데 제가 그걸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항 돌아올 때는 아예 몇 시 정도에 아예 집 앞에 대기하게 우버 부를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기사의 수랑 손님 수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정해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님 얼마 없는데 부르는 손님들이 많으면은 그 구간에는 갑자기 확 그 요금이 올라가고 하는 게 있어서 리프트랑 우버랑 거리가 같은데도 다르게 책정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만약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리프트 어플이랑 우버 어플을 두 개를 다 켜놓고 싼 거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특히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때나 갈 게 아니라 출발지랑 도착지가 확실하고 몇 시에 출발할지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거를 예약 기능을 써가지고 부르면 기다리지 않고 길바닥에서 시간 낭비 안 하고 다닐 수 있어서 다음에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너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우리나라 카톡 택시처럼 그냥 지금 부르지 뭐 이렇게 했다가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부르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나 이런데 견학 가실 분들 중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촬영장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가 막 프렌즈의 광팬도 사실은 아니었고 당연히 재미있게 봤지만 제가 매드맥스를 막 40번 본 것처럼 그 정도로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서 여기에서 찍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프렌즈를 다시 요즘에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특히 라라랜드는 여기서 워낙에 많이 찍었다 보니까 나중에 설명을 듣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려고 오프라인 저장해가지고 넷플릭스 기능으로 라라랜드를 다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촬영장 거리를 보고 나서 라라랜드 다시 보니까 어디서 뭘 찍었는지를 너무 다 알겠는 거예요. 근데 특히 라라랜드는 이게 좀 그 배우가 되고 싶고 이 바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청춘들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스튜디오 장면이나 이런 게 나올 때도 어디가 어딘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막 촬영장 이렇게 엿보는 것도 실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촬영장이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연결되는 느낌이 많아서 재밌었어요. 가기 전에 그런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는 라라랜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었거든요. 이전에 봤을 때도. 근데 이번에는 막 영화의 만듦새나 이런 것들도 워낙 훌륭하지만 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섞이니까 너무 좋았어가지고 촬영장 견학을 하실 분들은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차피 뭐 특히 에어 프레미아 타실 분들은 워낙에 기내 엔터테인먼트 수가 적으니까 다운받아 놨다가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도 영화 볼 때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읽거든요. 그게 항상 버릇이고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 다 누군지 모르고 특히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화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의식처럼 된 것 같아요. 항상 그거를 올라갈 때마다 쭉쭉쭉 다 보는 게 되게 즐거운데 이번에 알고 나서 라라랜드 다시 보니까 장소 로케이션 이런 거에 막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해가지고 제가 갔던 스튜디오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고 해갖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혼자 녹음하는데 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좀 즐겁게 잘 갔다 왔어서 좀 여행을 아직 안 가신 분들이나 갈 계획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갈 계획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냥 남이 갔다 온 얘기를 좀 더 생생하게 듣고 싶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되게 많이 했는데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비욘세가 이제 200회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결방 없이 스트레이트로 200회.
200회가 12월 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00회 특집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사연이나 이런 거를 받아볼 생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식을 해야 될까라는 거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사연 공지는 따로 에피소드를 짧게라도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 200회 특집으로 혹시 이런 얘기 듣고 싶다거나 이런 주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beyonce.com 게시판 아니면 behonses@gmail.com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거 참고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굉장하네요. 이게 200회라니 벌써 12월 8일이 200회예요. 너무 신나는 게 그때가 또 제가 그 다음 주에 생일 주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100회 때는 그냥 약간 설렁설렁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200회 때는 좀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게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준비해 보려고 해요.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LA까지 가가지고 굳이 이걸 막 음원 따오면서 이 난리를 치면서 팟캐스트 하게 될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새삼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저도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는 다시 LA 현지에서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산타모니카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LA에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행선지인데 못 갈 뻔했다 오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여기 무슨 그런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조그마한 롤러코스터도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오긴 했지만 피날레를 장식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여기 LA에 사시는 청취자분들도 좀 만나보고 싶고 특집같이 LA 살고 있는 청취자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또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너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다르게 여기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세요.